새만금 토지 구매는 랜드스토어에서, 새만금 토지 정보는 랜스TV에서.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한 투자를 선도하는 랜드스토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고품격 프리미어 방송 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영상엔 SK와 GS가 새만금에 투자했다는 사실보다는 왜 투자를 했고, 그것이 새만금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더 중요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SK와 GS를 이어서 새만금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예상 라인업을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측하는 기업에 있는 시열은 GHD입니다. 드디어 새만금의 SK는 데이터 센터 등 2조 원에, GS는 특장센터 565억 원의 투자 발표가 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시는 것이 남는 겁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들은 바로 돈이 되는지와, 그리고 경기 상황보다는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SK와 GS를 예로 들면, 첫 번째, 성장성 면에서 SK의 데이터 센터는 국내 데이터 시장만 한정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2018년 2.4조 원에서 2021년도에는 3.4조 원, 2022년도에는 3.7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데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데이터 사용량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이 되죠. GS는 전기차가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의 대세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기버스 등을 조립할 특장센터를 새만금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익성 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되죠.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늘어날 텐데요. SK와 GS는 정부와 지자체의 세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지원책으로 인해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GS는 물류 분야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만금 신항만을 이용할 수 있어서 물류비 절감이 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GS가 들어서는 곳은 군산 전기차 강소 특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세제 혜택 및 인허가 간소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새만금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면서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각 정책에 적합한 곳입니다. SK 입장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펼치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새만금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단순히 SK와 GS가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두 대기업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들어올 정도로 새만금이 대기업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하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은 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사진의 인물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님이죠.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4강까지 견인하셨습니다. 그 감독님이 했던 말 중 가장 유명한 말,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파하고 있다. 이 말을 새만금 버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SK와 GS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대기업에 배고파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이제부턴 새만금 투자가 예상이 되는 기업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GS글로벌, 이번 투자기사에 GS그룹의 종합상사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상사는 돈 되는 분야면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GS글로벌은 주식시장에서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업 5개 중 매출 규모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도 2019년도에 3조 8,894억 원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무역도 하고요, 물류 분야도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역 운송 서비스업,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회사에서는 이번 특장센터 건립으로 진행할 업무가 수입 자동차 PDI 사업, 특장차 조립 생산 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SOC 사업 분야인데요, 항만 부두 개발 사업과 배후 부지 조성 사업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GS글로벌이 특장차를 생산하고 전기버스 등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의아했습니다. 뭐랄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분야로 새만금에 들어온 느낌? 왜 GS글로벌이 갑자기 전기차 생산을 하려고 하지? 그랬었는데요. GS글로벌 자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는 특장차 생산 규모가 연간 60대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장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크게 매출에 이바지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억해 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역 운송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제가 한 조직의 인사말, 연설문 등이 중요하다고 양충모 청장님 취인사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역시 다음 수까지 본 거였구나 느낌이 팍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KCN 뉴스에서 참고한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 인터뷰입니다. 당사는 단순 조립, 생산, 제품 판매 등의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모빌리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여기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국내 전기차의 핵심 클러스터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느낌이 오십니까? 단순 조립 생산, 제품 판매 단기적인 사업이란 바로 이번에 건립하는 특장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사업보다는 여기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이란 말을 하셨는데 여기란 새만금이죠. GS글로벌의 새만금 투자의 진짜 목적은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유럽과 중국 등지로 나갈 수출 물량과 새만금 배후단지에서 발생되는 기업들의 수출입 물량을 GS글로벌에서 선점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GS글로벌의 사업 분야 중 기억해달라고 했던 또 하나가 항만 부두 개발 사업과 항만 배후부지 조성 사업도 한다는 것 말씀드렸었죠. 새만금 신항만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신항만 개발은 일부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성이 좋은 부두 같은 곳은 민자로 개발하려는 것이 정부의 보관입니다. GS글로벌은 이미 평택항에서 부두 개발을 했었고요. 동해항도 이미 항만 개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만금 신항만 부두 개발 사업과 배후부지 조성 사업에도 GS글로벌이 투자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관계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관계란 바로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즉, GS는 1차로 특장센터를 새만금에 투자함으로써 자회사를 키울 수 있으면서도 새만금 직접 투자라는 가산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새만금의 전기차 물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미 입점해 있는 이점을 살려 2차로 전기차 등의 물류 서비스 등을 수행할 물류 분야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최근 선박은 대형화 추세인데 군산항은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에 접안하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2019년도에 대형 선박에 접안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이 변경된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외에 부두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때 GS는 새만금 직접 투자라는 이점으로 새만금 신항만 부두 개발 사업과 항만 배후부지 사업권 수주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지 않을까요? 3차로 부두 및 항만 배후부지 사업 관련 투자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GS글로벌은 1차부터 3차까지 순차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회사로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은 동부가 물류 중심지이죠. 그래서 물류 분야를 GS글로벌로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의 또 다른 타이틀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북형 뉴딜사업 영상편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입니다. 3,120억원 규모로 21년 1월 예타 통과가 목표인데요. 조감도에 보면 수상태양광 발전, ESS, 배터리, 수소, 그리고 수소 충전소 출하 설비, 발전용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데이터 센터 등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즉,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말 그대로 실증해보는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 시스템대로 새만금 전역에 대규모로 설비 설치를 추진할 텐데요. 즉,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단순 발전 사업에 그치지 않고 발전 사업권을 주는 대신에 해당 사업자는 새만금에 투자를 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촉진시키려는 사업 모델이 있습니다. 보시면 산업투자형 1개,
개발 투자형 3개 모델이 있는데요. SK가 2조 원을 투자한 것이 산업 투자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신에 0.2GW의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브 앤 테이크. SK도 이를 따른 것이죠. 좀 전 재생에너지 실증단지에서도 수상 태양광과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실증단지가 성공을 하면 그 모델에 맞는 사업 분야의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쪽에 하나가 투자 예상이 된다고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광 레저용지 53만 평 아니면 120만 평, 투자 금액이 각각 2.6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인데요. 대기업이 아니면 이 정도 규모 투자가 힘들죠. 그렇다면 대기업 중에서 관광과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대기업은 어디일까요? 제가 떠올린 곳은 하나입니다.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만 약 4조 6천억 원의 2.1GW 규모죠.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업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차지하기 위해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 LG그룹, 현대중공업 계열사, 신성 ENG입니다. 더욱이 이번 10월 달에 한국수력원자력에 발주하는 6,600억 규모의 1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 입찰이 있는데요.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한 업체에 몰아주지는 않을 테지만 1차 입찰 결과에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려면 뭔가 강력히 어필할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각 업체별로 보유한 기술력은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주 실적만 보자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따낸 한화가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기브 앤 테이크. 제가 볼 때는 새만금에 직접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앞으로 진행될 수주전에서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새만금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된 기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신성 ENG는 이미 김제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가동 중에 있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신성 ENG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가 SK처럼 관광 레저 용지 조성 사업에 투자하면서 0.1GW의 발전 사업권을 얻는 개발 투자형 사업 모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보다 많은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그룹은 하나에너지가 발전 사업을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이 포함됩니다. 태양광 셀 모듈이 생산 가능하고 ESS 나왔죠? 이 ESS를 갖춘 태양광 발전소를 페인에 이어 포르투갈에서도 수주하기도 했고, 하나 호텔앤리조트는 리조트와 테마파크 등 관광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자금 동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를 우선 떠올려 본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하나 호텔앤리조트는 새 브랜드 마티에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20대에서 40대를 겨냥한 호텔 브랜드라고 합니다. 30년까지 체인 10개 이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부산과 평촌은 결정되었고 나머지 중 하나는 새만금으로 오면 되겠네요. 리조트와 테마파크도 같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에너지가 군산 공장이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예상 기업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 한껏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증단지에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에 있었죠.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내수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두산 퓨얼셀은 2018년 184MW 규모에서 2023년 300MW 규모로 발주 규모를 예상했다가 580MW로 더 발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22년 1.5GW에서 40년 15GW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연료전지를 어디에 설치할까요? 새만금이 빠질 수가 없죠. 두산 퓨얼셀이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트라이젠 모델은 전기와 열, 수소 생산이 모두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생태계로 동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실증 후 22년 매출 창출 목표라고 합니다만 더욱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서도 두산 퓨얼셀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실증단지에서도 수소 출하 설비가 있었죠. 새만금은 그린 수소 클러스터와 그린 수소를 이용한 그린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과 두산 퓨얼셀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산중공업 이야기는 해상풍력 영상편에서 잠시 언급했었습니다만 중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 해상풍력 발전기 제조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탈원전 정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었던 상황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서남권에 있었던 해상풍력 단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까지 받았는데요. 이 전북 서남권에 1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산항 7부두에 야적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북도의 국가 예산 18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중단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군산 지역 협력업체 60여 곳을 풍력 하부 구조물인 중량물 생산 및 조립 업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 7부두 야적장은 해상 풍력 구조물처럼 무거운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북 서남해안 해상 풍력 2.3기가와트 사업 외에 군산에도 2.1기가와트 규모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두산중공업이 새만금에 들어온다면 두산중공업도 가까워서 좋고 군산 지역 업체들도 상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새만금은 기업들이 살아나니 더 좋고 서로 윈윈이죠. 새만금은 동부가 물류 중심지,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클러스터, 전기차 클러스터, 관광산업, 4차 산업 전진기지, 저렴한 임대용지 제공과 함께 각종 새지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이제는 대기업들에게도 계산이 나오는 곳입니다. 단순히 제 개인 생각으로 GS와 한화, 두산 자회사들의 투자를 예측해 보았지만 실제로는 중소규모의 튼튼한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기업이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만금은 기업이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 재생에너지, 관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새만금의 성공 여부는 민간 투자 유치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판을 까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만 거기에 내용을 얻는 것은 민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단추가 너무 잘 깨어졌습니다. SK와 GS의 투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의 투자 릴레이가 이어질 곳이 예상되는 곳 새만금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떨치시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새만금은 그런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랜드스토어를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하단에 바로가기로 랜드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아무 걱정 없이 새만금 토지를 구매하시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투자 타이밍입니다. 랜드스토어 공식 유튜브 채널 랜스TV 미스터 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